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3건입니다. 하나,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가능해졌다. 65세 도래로 활동 지원 급여 크게 감소한 중증 장애인 408명 대상 시범사업 71억 원 예산 편성. 둘, 인천시 교육청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학습 지원 사업 35억 투입. 초중고 취약계층 학생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강화. 셋, 내년 예산 총 558조 규모, 정부안보다 2조 2천억 원 증가. 65세 도래 402명 대상 활동 지원 시범 사업 71억 원. 발달장애인 전담 거점병원 2개소 신설 37억 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2개소 추가 53억 원. 장애아 보육료 2%포인트 인상 11억 원. 국회 내년도 예산안 가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에는 내년에 65세 도래로 활동지원 급여가 크게 감소한 중증 장애인 408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시범사업 예산 7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명의의 개정안은 개정 이후에서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부여토록 했습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규정한 제5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는 제1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용 추계서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부대의 의견으로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9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은 2014년 64,906명에서 2018년 94,49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노령층의 비율은 매년 8월 기준 2015년 42.03%, 2016년 42.99%, 2017년 44.66%, 2018년 46.16%, 2019년 47.54%, 2020년 49.46%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장애계는 65세가 되자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것이 노인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서 하루 서비스 시간이 4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꼼짝없이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며 활동지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도성우는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초중고 기본학습 보장 지원을 위해
내년도 본 예산에 35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 취약계층 학생 정보화 지원, 도서지역 생활비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온 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대비하여 가정에 제공되는 학습 준비물 구입을 위해 초등학교별 학습 준비물 예산을 1인당 기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증액 편성해 지원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온라인 수업 여건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기,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확대 운영합니다. 기존 중학교 1학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중 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을 지원 조건이 충족되는 모든 가정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정당 1회선 와이파이 포함 요금을 지원하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기존 법정 저소득층 가정 외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옹진, 강화군 지역 내 학교 미설치 및 통폐합 도서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공교육을 받는 학생 중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월 40만 원씩 10개월간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본적 학습 여건을 보장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555조 원 8천억에서 2조 2천억 원 순증된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3조 원, 해외 백신 4,400만 명분 확보를 목표로 9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노인 장기 요양 전환으로 서비스가 감소하는 65세 도래 중증 장애인 402명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에 71억 원, 발달장애인 전담 거점병원 2개소 신설 37억 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2개소 추가 53억 원, 장애아 보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장애아 보육료 2%포인트, 3%에서 5% 인상을 위해 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간 신축 매입 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전국 11.4만 호, 수도권 7.1만 호 등 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상 10조 8,613억 원이 편성돼 매입 임대 확대 1만 7천 호, 공공전세형 주택 9천 호 도입 등에 투입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자리 추가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5천 명의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는 내일 키움 일자리 2개월 추가 운영 244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장기화에 대비해 고용 유지 지원금 78만 명 지원을 위해 1,81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